요즘에 또 가격 많이 올랐어요. 지금 상황이 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당시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2008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났죠. 맞아요. 그러면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야, 이 금융기관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전자화폐에서 아예 은행을 배제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면서 야, 금융기관을 이게 믿으면 안 되겠는데? 이런 어떤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과거의 리만 브러더스 사태하고 굉장히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역시 믿을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야. 안녕하세요. 크립토 업계 인싸분들을 모시고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크립토 인싸의 오유리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도 봄이 조금씩 오는 건가요? 작년과는 요즘 다른 분위기가 좀 연출되고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블록체인 기술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분이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보호대학원은 어떤 것들을 주로 공부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는 가장 오래됐고 가장 큰 규모의 대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암호화폐 관련한 걸 가르치는 과목도 있고, 뭐 해킹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교수진 중에는 이제 법학을 하신 분들도 계셔서 보안 관련한 뭐 정책 같은 것들도 가르칩니다. 저도 약간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저희 회사에도 아마 여기 다니시는 분들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가상자산에 투자를 좀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갖고는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유. 써보지도 않고 강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 투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갖고는 있습니다.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 네. 보안 암호학 공부하셨었다고 하는데 어쩌다가 또 이쪽 업계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90학번인데 그 당시에 이제 대학원 다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관련한 걸 배웁니다. 비트코인이 최초의 암호화폐 아니야? 뭐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디지털 캐시라고 하는 이런 전자화폐라고 하는 개념, 기술은 1982년에 나옵니다. 90년대에 대학원 다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자화폐 관련한 것들을 공부를 해요. 암호학 공부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때는 말 그대로 그냥 학계에서만 이렇게 됐던 거고 이제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죠. 근데 사실은 그때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 제가 안 나갔어요. 가상자산 관련한 강의는 안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땐 열기가 너무 뜨거워갖고 어떠한 얘기를 해도 50%한테서 욕을 먹거든요. 안 나갔었는데 제가 아주 친한 교수님 한 분이 그 여의도에서 무슨 경제인 모임이 있다고 조찬 강연을 한번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강연을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강연 요청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많이 하게 됐죠. 계속 디지털 캐시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셨으니까 그 교수님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은 아마 화폐에 좀 집중되어 있겠네요, 기능이. 비트코인 자체가 화폐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얘기하죠. 그 사토시 나카모토는 현재의 화폐 시스템을 개혁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고요. 비트코인 얘기 나오면 블록체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비트코인 논문에는 블록체인 얘기가 없어요. 블록체인이란 기술은 이제 오래전에 만들어진 기술이고요. 전자 공증 서비스 만들려고 만든 기술이에요. 인터넷상에서 돌아가는 공증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인터넷상에서 공증 서비스를 만들려고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공증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터넷은 국경이 없어서 어느 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공증을 해줄 거냐, 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도입한 겁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게 순서의 개념만 존재하잖아요. 어떤 블록이 어떤 블록보다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야, 정확한 시간은 몰라도 어느 문서가 어느 문서 앞에 있다 뒤에 있다만 확인해 줄 수 있으면 공증 서비스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던 거였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개발한 전자공증 서비스는 사업적으로 실패했던 거고, 그런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어떤 금융기관의 도움 없이 동작하는 전자화폐를 만들고 싶었고, 거기다가 블록체인을
결합시켜서 만들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된 거죠.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성이 늘어나고 있는 사례들이 좀 많나요? 안 되고 있죠. 이미 비트코인 가격은 뭐 급등락을 반복하니까 뭐 순수한 화폐로서의 기능은 이제 상실돼 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면은 혹시 살아남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비트코인 또 뭐 이더리움 같은 게 테라루나 사건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디파이 시장이 조금 위축되곤 있지만 네.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클 어떤 사업, 디파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가상세계의 어떤 기축통화의 위치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화폐로서의 기능은 잃고 가상자산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어쨌든 좀 살아남을 거라고 보셨는데 그러면은 안전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전한 자산이라는 건 전 존재하지 않는다 보고요. 투자할 어떤 대체 네, 맞아요. 자산? 뭐 네. 이런 정도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투자할 자산인데 안전하다고 보는 거는 좀 어려울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안전한 자산이라는 게 과연 뭐냐는 거죠. 사실은 그럼 주식이 과연 안전자산인가? 부동산이 안전자산인가? 부동산 지금 가격 뚝뚝 빠지고 있잖아요. 안전자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그냥 어떤 시기에 가격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자산들이 존재한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 골고루 투자해 놓으면 이렇게 이제 분산이 되면서 전체 자산이 이렇게 안정화되잖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내 전체 자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포트폴리오 중에 이제 가상자산도 하나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산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비트코인이 요즘 어쨌든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가격 많이 올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사실은 가격 분석 전문가가 저는 아니니까 지금 상황이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당시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08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났죠. 맞아요. 그러면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금융기관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전자화폐에서 아예 은행을 배제시키고 싶어요. 금융기관을 빼버리면 위조전자화폐를 단속해주는 기관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위조전자화폐를 단속하기 위한 기술로 블록체인을 가져다 쓴 거예요. 1982년에 나온 어떤 전자화폐하고 2008년에 나온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는 금융기관의 도움 없이 동작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면서 금융기관을 이게 믿으면 안 되겠는데? 이런 어떤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이제 과거의 리만 브러더스 사태하고 굉장히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역시 믿을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예금 많이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5천만 원까지 밖에는 보장이 안 되잖아요. 가격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시장으로도 좀 일부 투자 자금이 이동을 해가지고 두 자산의 가치가 동반 상승을 했는데 그런 심리적으로 이게 둘 다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몰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금은 이제 주식하고 다르게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사실은 그와 유사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주식하고 비트코인이 반대로 움직였었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주식의 어떤 변동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변동 사이클이 거의 비슷해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금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논란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가상자산을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표현하는 걸 싫어하세요. 기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이에요. 금도 수량이 한정돼 있듯이 비트코인도 수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디지털 골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비트코인이 그런 거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수량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모든 암호화폐는 디지털 골드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탈중앙화 어쨌든 금융기관을 못 믿게 있어서 생긴 비트코인의 그 보안을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어쨌든 블록체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블록체인 기술이 어느 단계까지 좀 발전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걸음마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은요 그 분산장부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제 분산장부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옛날에는 그 위조 전자화폐 블랙리스트, 은행이 중앙 서버에
블랙리스트에서 관리를 한 거예요. 네. 그 블랙리스트 관리를 은행이 하니까 네. 거기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분산장부라고 하는 건 그 블랙리스트가 모든 이용자들 PC에 다 저장돼 있어서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분산 시스템이 되게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중앙에서 혼자 하던 일을 여럿이 아. 나눠서 하면 그 데이터는 반드시 불일치하게 돼 있어요. 실수건 고이건 데이터가 불일치할 때 이걸 어떻게 조정해 줄 거냐. 그걸 뭐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 비잔틴 오류, 뭐 비잔틴 폴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련 번호가 위조 전자화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경우에 네. 어떻게 합의에 도달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뭐 다수결로 손을 들어야 되나? 다수결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투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투표 기능이 내장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인터넷 투표 기술이 만들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들은 아직 이런 기술들, 이런 요소 기술들이 완성돼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블록체인을 뜯어보면 이름은 다 블록체인인데 그 안에서 적용하고 있는 투표 기술들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어떤 종류는 꽤 여러 가지고 그래서 암호화폐의 종류도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 유즈 케이스가 뭐가 있어? 이렇게 좋은 기술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아직 초기 기술이라서 좀 그런 활용 사례들이 잘 나오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생성형 AI가 나오고 뭐가 나왔다 그래서 네. 뭐 블록체인 끝났다, 가상자산 끝났다. 이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다. 조금은 큰 그림을 두고 그 관련된 기술을 다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바는 뭡니까?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초개인화를 목표로 가고 있는데 저 목표를 구성하는 요소 기술들이 뭘까? 블록체인, NFT, 암호화폐, 생성형 AI, 양자 컴퓨터가 다 어우러져서 빌딩 블록들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를 보신 다음에 나는 여기에다가 전부 다 분산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